오늘은 확률 처음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영상은 이제 설명을 너무 반복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동영상은 이제 다시 돌려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하진 않고 이제 적당히 많이 하겠습니다. 적당히 많이 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도 영상 녹화가 이번 기회가 처음이라서 배운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자. 이거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것은 확률과 통계. 자, 제일 처음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배워야 할 거. 자, 이거부터 봅니다. 자, 확률. 이제 확률 하면은 이제 확률의 뜻과 활용, 조건부 확률. 지금 요걸 이제 배울 거예요.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자, 우선 넘어갑니다. 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자, 확률은 뭐냐면은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확률로 미래를 대비한다. 우리가 사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확률을 공부를 해서 이게 이쪽이 더 유리하겠다, 이쪽이 이익이 더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확률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거를 확대해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낼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운동 경기에서는 지난 경기를 분석하여 패스 성공률이나 방어율 등을 수치로 나타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성공률이 높은 선수면은 그만큼 더 잘하는 선수죠. 그러면 이제 연봉도 더 많이 이제 받을 수 있고 그렇겠죠.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쟤는 돈을 많이 내줘도 가치가 나온다, 쟤는 많이 돈을 넣었을 때 가치가 안 나온다, 이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을 활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전략을 세운다. 또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특정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내고 예방책을 마련하기도 한다. 자, 이와 같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아는 것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자, 이게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니까 필요가 없겠죠. 주사위 게임을 하지 않는다, 유명하잖아요. 그런 얘기들. 예. 자, 봅시다. 자,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제 확률이라는 단어를 보는데, 요 확률 안에 우리가 확률을 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될 단어들을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자, 우선 이제 통계적 확률, 이제 여러 번 실험을 해서 만드는 확률이고요. 수학적 확률, 계산을 해서 만드는 확률입니다.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그런데 자, 요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봅니다. 자, 우선은 자, 시행이란 무엇입니까? 자, 시행이란 무엇일까? 자, 여기 단어가 또 있습니다. 시행. 자,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번 해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주사위 여러 번 던져보면은 어떤 결과값이 나온다. 동전 여러 번 던져보면 어떤 결과값이 나온다. 여기 이제 조작 없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시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죠. 자, 표본공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표본공간은 뭐냐면은 자, 사건부터 얘기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사건, 2가 나오는 사건, 3이 나오는 사건, 4가 나오는 사건, 5가 나오는 사건, 6이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이 각각의 사건들을 싹 다 모아서 전체로 만들면 표본공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자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때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요게 표본공간. 그러니까 사건을 싹 다 모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표본공간의 부분 집합,
사건. 그러니까 이제 일어날 일이 사건인데 그걸 싹 다 모으면 표본 공간이고 싹 다 모으지 않고 일부만 얘기를 하면 사건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사건이란 단어는 평소에도 많이 쓰지만 표본 공간이란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표본 공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 사건 중에서도요, 딱 하나만 찝으면 근원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 사건이 있고 근원 사건이 모여서 자 근원 사건이 모여서 이제 사건이 되는 거고요. 사건이 모여서 이제 총 집합을 하면 표본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근원 사건은 하나씩 각각의 것들, 사건은 이제 각각의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모아놓은 거, 싹 다 모으면 표본 공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1, 2, 3, 4가 각각 적힌 4장의 카드 중, 자, 1, 2, 3, 4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 중,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아 적힌 수를 확인하는 시행에서, 자, 4장이 있어요. 1, 2, 3, 4. 하나씩 적혀 있어요. 4장 있습니다. 그게 카드예요. 자, 표본 공간은 S하고 집합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1, 2, 3, 4. 4개가 있다는 거죠. 자, 카드에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을 A라고 하면 A는 하고 집합 표시해놓고 1, 3이네. 자, 근원 사건은 1도 있고 2도 있고 지금 이제 각각 따로 이렇게 그 중괄호를 쳐놨어요. 각각 따라서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1 근원 사건, 2 근원 사건, 3 근원 사건, 4 근원 사건. 근데 홀수인 사건, 짝수인 사건, 그 다음에 싹 다 모으면 표본 공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20장의 카드 중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표본 공간. 자, 1부터 20까지 다 적으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보통 이제 중간에 생략하고 표현을 하죠. 자, 3의 배수가 적힌 것을 뽑는 사건. 3, 6, 9, 12, 15, 18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0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 1, 2, 4, 5, 10, 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헷갈리면 동영상이기 때문에 돌려보면 됩니다. 자,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B에 대하여, 자, 제가 하면서 할게요.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B에 대하여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 합 B,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A 교 B. 자, 두 가지가 나왔어요. A 합 B, A 교 B. 자, 이거는 교집합이죠. 교집합. 얘는 합집합. 자, 요거는 이제 밥그릇으로 생각합니다. 밥그릇으로 생각하고 A에 있는 거 다 집어넣고 B에 있는 거 다 집어넣어서 합한 거예요. 자,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을 이제 모아놓고 이렇게 테두리를 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해볼까요? 하여튼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겹치는 부분, 요 부분을 이제 탁 테두리를 쳤다. 합집합과 교집합.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야,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요 합집합과 교집합의 차이는요, 말로도 차이가 납니다. 합집합은 항상 어떤 말이 잘 들어가느냐면은 또는이라는 말이 잘 들어가요. 또는. 그리고 요 또는은 이제 합집합에 포함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교집합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있어요. 경찰이 도둑을 잡을 거예요. 근데 도둑을 잡는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지시가 어떻게 떨어졌냐? 빨간 모
모자를 쓰고 빨간 구두를 신은 사람을 잡아라 했는데, 이때 빨간 모자를 쓰고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구두를 신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빨간 모자도 쓰고 빨간 구두도 신은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빨간 모자만 쓴 사람은 잡으면 안 돼요. 빨간 구두만 신는 사람도 잡으면 안 됩니다. 요때가 이제 교집합인 거예요. 교집합. 그런데 자, 빨간 모자 또는 빨간 구두를 신는 사람. 그럼 빨간 모자만 써도 잡고요. 빨간 구두를 신어도 잡고요.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구두를 신는 사람도 다 잡아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합집합이라는 얘기예요. 합집합. 자, 요런 이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합집합, 교집합의 차이고요. 자, 여기 보면, 자, A 사건, B 사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사건을 배반 사건, 서로 겹치지 않는 배반 사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온 사건과 홀수가 나온 사건, 절대 겹쳐질 수가 없죠. 그런 경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래프로는 이렇게 나타내고요. 절대로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반 사건. 자, 배반 사건. 그 다음에 여사건. 여사건을 이제 봐야 되는데, 여사건은 뭐냐면 A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여사건. 자, 그리고 당연히 A와 A 여집합 배반 사건이겠죠. 자, 따다닥 지우고,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던 이제 단어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근원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부터 합시다. 사건이 있었고요. 근원 사건이 있었고요. 표본 공간이 있었습니다. 표본 공간. 자, 이 말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합집합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또 교집합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이 단어들을 이제 이해 못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배반 사건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사건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사건은 이제 여자는 나머지 여자를 써서 제 아닌 거 전부 다. 예. 그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출장을 같이 가는데 정말 싫어하는 A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죠? 이 사람이 나 출장 가는데 A만 빼고 다 괜찮아. 그러면 A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여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단어들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을 A, 4의 배수인 사건을 B, 9의 약수인 사건을 C라고 하자. 다음에 답하시오. 자, A와 B, B와 C, C, A 중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자, A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가 뭐였죠? 자,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 근데 1부터 10까지입니다. 표본 공간은. 그러면 홀수인 거 1, 3, 5, 7, 9. 자, B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의 배수인 사건. 4, 8, 10까지니까 뭐. 자, C는 9의 약수인 사건. 1, 3, 9. 끝이죠. 자, 그러면 자, A와 B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A와 B. 자, A와 B. 자, 겹쳐지는 거 있어요? 없네요. A와 B는 배반입니다. 배반 사건입니다. 배반. 자, B와 C는요. B, C. 자, B와 C는 겹쳐지는 거 없네요. 또 배반입니다. 배반 사건.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C하고 A는요. C하고 A는 1, 3이 겹쳐지네요. C하고 A는 1, 3이 겹쳐지기 때문에 안 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지우고 자, AB는 살려둬야 돼요. ABC는 살려둬야 되죠. 자, 두 번째 문제. 비합시의 여사건을 구하시오. 비합시의 여사건을 구하시오. B와 C를 우선 합을 해야 됩니다. 있는 거 다 주워 넣으면 돼요. 자, B 합 C는 띠딩. 자, 1, 2는 없고 3, 4, 5 없고 6 없고 7 없고 8 있고 9 있고 10 없고. 자, 이렇게 비합C가 나왔습니다. 자, 비합C. 자, 그런데 비합C의 여사건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비합C의 여사건은 자, 1. 자, 이제 세면 돼요. 자, 요거 보면서 셉니다. 1 있고 2 없고 3, 4 5 없고 6 없고 7 없고 8은 있고 9는 있고 10 없고 요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요걸 보면서 이제 안 보고 손으로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합시의 여사건은 2, 5, 6, 7, 10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서 넘어갑시다. 자, 어서. 자, 수학적 확률이란 무엇인가? 자,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그 통계적 확률을 비교한다 했었죠. 자, 수학적 확률은 그냥 이제 그 계산 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계산 가능한 겁니다. 계산 가능할 뿐 아니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또 봅시다. 조금 통계적 확률하고 비교하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잠깐만요. 어떻게 하지? 자, 위에 글자 생략하고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기호 PA라고 나타냅니다. PA의 P는 확률을 뜻하는 probability의 첫 글자이다. 자, 이렇게 영어 공부도 잠깐 했습니다. 자, PA. 자, 그럼 B가 일어날 사건은 B, C가 일어날 사건은 P, C.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X가 일어날 사건은 PX.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 기호 이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 S의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그러니까 이제 주사위 같은 거 던질 때 1 나올 확률이나 6 나올 확률이나 똑같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를 어떻게 하냐면 요 N은 넘버예요, 넘버. 그래서 이제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수.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우의 수. 자,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PA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N,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해당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던지면 총 6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 중에 이제 2가 나올 확률, 2라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6분의 1. 자, 만약에 주사위를 6개 던졌는데 그 중에 짝수가 나올 확률 2, 4, 6 3개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률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률을 구할 때는 경우의 수를 2번 구하면 됩니다.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고 해당 경우의 수를 구하고 이렇게 보통은 2번 구하면 끝이 난다. 자, 각 면에 1, 2, 3, 4 하나씩 적힌 서로 다른 각 면에 1, 2, 3, 4 하나씩 적힌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사면체를 동시에 던질 때 정사면체니까 면이 4개밖에 없죠.
그래서 1, 2 뒤쪽에 여기 3 적혀 있고 밑에 쪽에 4 적혀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건데, 자, 두 수의 합이 4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2, 3, 4. 자,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1일 때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따다다닥 나오죠. 그럼 첫 번째는 1,1, 1과 1, 1, 2, 1,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총 몇 가지가 나오죠? 총 16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경우의 수 NS가 16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수의 합이 4일 확률. 자, 이것도 숫자가 적은 것부터 알려주는 게 좋아요. 자, 1하고 적혀서 4가 되는 거는 3. 2가 되면요. 요거 하나 줄어서 2. 3이 되면요. 1. 그래서 1, 3, 2, 2, 3, 1. 세 가지밖에 없겠죠. 여기다 바로 재활용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A가 세 가지 있어요. 그래서 16분의 3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16분의 3 답으로 나왔습니다. 짜자자자자자. 짜자자자자자. 자, 어서 지우자. 어서 진행합시다. 자,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수의 차가 3일 확률을 구하시오.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사위 서로 다른 주사위 동시에는 1, 2, 3, 4, 5, 6, 6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하니까 이제 6 곱하기 6이 되어서 36가지의 경우가 나오겠죠. 총. 자, 두 수의 차가 3일 확률. 자, 이것도 이제 차례대로 세알려보면 됩니다. 6일 때 4가 3일 나면 3이 되면 되죠. 그럼 5일 때는요, 2가 되면 되죠. 3일 때는요, 0이 되어야 되거나, 6이 되어야 되거나. 이렇게밖에 없네. 6.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빼먹었네요. 4를 해야 되는데, 실수했다. 자, 다시. 6, 5면 차이 나면 2. 그 다음에 3 차이 나면 1. 3이면 어떻게 되죠? 6. 그 다음에 다시 2면은 6이 아니고 5.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될까?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3 차이 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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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차이 났고요. 차례대로 여기서 숫자가 6, 5, 4, 3, 2, 1이 적혔어요. 그럼 총 몇 가지죠? 6가지. 36분의 6이 나오는 겁니다. 36분의 6. 36분의 6. 자꾸 재활용을 하면 안 되는데. 자, 이 원래 식을 쓸 때는 6 곱하기 6분의 6. 이렇게 해서 36.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 푸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식을 좀 여기저기 막 적어요. 자, 오른쪽과 같은 과자 안에는 운세가 적힌 종이 한 장씩이 들어있다. 행운이라고 적힌 종이가 들어있는 과자 3개를 포함하여 제비뽑기입니다. 자, 행운이라고 적힌 종이가 들어있는 과자 3개를 포함하여 3개 들어있네요. 행운은 7개의 과자 중에서 임의로 3개의 과자를 동시에 택하여 운세를 확인할 때 7개의 과자 포함하여라고 했으니까 총 7개입니다. 행운이라고 적힌 종이가 2장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지금 7개의 이제 7개의 과자가 있어요. 그러면 7개의 과자가 있는데 요 중에서 3개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순서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7C3 전체 경우의 수는 7C3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행운이라고 적힌 종이가 2장 나와야 돼요. 행운은 3개가 있고요. 행운이 아닌 거는 4개가 있습니다. 총 7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2개가 나와야 돼요. 3개 중에서 2개 나오고요. 나머지 4개 중에서 1개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7C3은 어떻게 계산하죠? 7, 6, 5, 3, 2, 1. 띠링 35. 자, 3C2는 어떻게 계산하죠? 3C1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3입니다. 4C1은요, 그냥 4죠. 자, 그러면 35분의 3, 4, 12.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 2, 3, 4, 5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만든 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짝수의 확률입니다. 핵심은 뭐죠? 짝수는 세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맨 뒷자리가 짝수면 짝수인 거죠. 여기가 2거나 혹은 4거나 요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요 두 가지 경우는 무조건 짝수고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짝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포함 0이 없네요. 자, 첫 번째 경우, 요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경우 끝에 2가 들어갔어요.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니까 중복 안 됩니다. 2를 벌써 써버렸습니다. 그럼 1, 3, 4, 5 중에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3, 4, 5 4가지죠. 근데 그 다음 거는 이제 앞칸에서 하나를 썼기 때문에 3개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12가지가 나옵니다. 12가지. 12가지. 자, 요거를 이제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호로 표현하면 4p2가 되겠죠. 4p2는 4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기호로 표현하면 그렇고 그냥 막 생각해도 12가지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봅니다. 자, 여기 자, 요번에는 똑같네요. 여기도 4가지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3가지 들어갈 수 있어 12가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12 곱하기 12는 144일까요? 예,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나온 요 12가지도 되는 경우고 요것도 12가지도 되는 경우인데 둘이 별로 겹쳐지는 거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24가지. 여기 있는 12가지, 여기 있는 12가지 합쳐서 24가지입니다. 요 경우도 되는 거고, 저 경우도 되는 거고. 자, 통계적 확률이란 무엇일까? 자, 자, 여기 읽어는 봅시다. 자, 비가 올 확률, 야구선수가 안타를 칠 확률, 제품이 불량일 확률 등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하거나 같은 실험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나타난 결과로 얻어지는 상대도수를 통하여 추측할 수 있다. 상대도수 뭐죠? 만약에 100명 중에 10명 이러면 0.1 소수로 그냥 나타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00% 이제 해당이 됐을 때는 그냥 1이 되는 거죠. 30%는 상대도수로 얼마죠? 100분의 30이니까 0.3. 상대도수가 사실 퍼센트보다 훨씬 편합니다. 쓸 줄만 안다면. 그냥 곱하면 값이 바로바로 확 나오거든요. 자, 통계적 확률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접 다 해보는 겁니다. 자, U짝을 던졌습니다. U짝 던진 횟수. 자, U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자, 보세요. 이 옆에 있는 이 단면이 만드는 아저씨가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던질 때마다 동전자는 확률이 2분의 1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던져보는 겁니다. 자, 200번을 던졌더니 평평한 면이 요 이쪽 면 말고 요 면이 나온 횟수가 115번, 400번 던졌더니 246번, 600번 던졌더니 354번. 그러니까 반 이상이 나오는 거네요. 자, 1000번 던졌더니 601번. 그러니까 대충 한 0.6 정도 되겠다. 60% 정도는 평평한 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40% 정도는 그 둥그런 면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위에서 U짝을 던지는 횟수가 많을수록 상대적, 자, 이렇게 위에서 U짝을 던지는 횟수가 많을수록 상대도수는 0.6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해서 이거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계적 확률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이제 대응되는 부분은 이제 그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로 계산이 가능한 게 있고요. 통계적 확률로만 계산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나올 말은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를 할 텐데, 자,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10번일 수도 있고 20번일 수도 있고 10,000번일 수도 있고요. 100만 번일 수도 있어요.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이라고 하면 n이 충분히 커짐에 따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번 반복을 한다는 얘기겠죠. n이 이제 만이면 10,000번 반복을 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일어나는 횟수는 Rn이고요. 자, 여기 Rn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횟수고요. 이거는 반복하는 횟수예요.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진다고 알려졌다. 이때 사건 P를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통계적 확률을 구할 때 n 값을 한없이 크게 할 수 있으므로 크게 할 수는 없으므로 n이 충분히 클 때 상대도수를 이걸로 통계적 확률을 대신한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하겠죠. 한편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상대도수 자, 요게 통계적 확률이죠. 통계적 확률은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U짝은 수학적 확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밖에 못 쓰는데 동전 던지기는 100번 던지면 50번 정도는 앞면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요게 이제 사실상 그 여러 번 반복만 한다면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이 거의 같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제약회사 새로 개발한 약을 독감 환자 1000명에게 투여하였더니 840명이 완치되었다고 한다. 이 약을 한 독감 환자에게 투여할 때 독감이 완치될 통계적 확률은 요거래요. 자, 1000명 넣었는데 840명 완치되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통계적 확률은 0.84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보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은 260명은 독감으로 죽었나요? 아니면 완치가 안 됐나요? 독감은 이제 당연히 완치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맞는 말인가? 뭐, 또 제약회사의 기준이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며칠 안에 나오면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통일신라 시대 유물인 목재주령구의 강면에는, 일종의 주사위네요. 다양한 벌칙이 적혀 있다. 목재주령구를 1000번 던졌을 때 시한수 읊기가 적힌 면이 72번 나왔다고 한다. 자, 이게 벌칙인가요? 목재주령구를 한번 던질 때 시한수 읊기가 적힌 면이 나올 통계적 확률을 구하시오. 1000번 중에 72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0.07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나? 자, 맞네요. 0이 3개인데, 1칸, 2칸, 3칸. 자, 됐습니다. 자, 다음 표는 우리나라 2015년 출생한 남자가 10만 명 중에서 각 연령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 수를 나타낸 생명표이다. 남녀 10만 명. 봅시다. 여기도 10만 명, 여기도 10만 명. 이렇게 됐네요. 자, 2015년 출생한 남자가 40세까지 생존할 확률. 자, 40세까지 생존한 남자가 98,000명이네요. 그래서 10만 분의 98038 뭐 이렇게 이제 적으면 되겠어요. 자, 2015년 출생한 여자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 80세 여기 있네요. 그러면 10만 하나 둘 셋 넷 자 77662 자 이걸 봤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3배는 오래 살아남네요. 100살쯤 되면.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확률의 기본 성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어떤 성질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확률의 기본 성질은 자, 이것만 봅시다. 빨리 넘어가는 걸로. 자, 확률의 기본 성질은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PA, 자, 요게 이제 일어날 확률이죠. 0과 1 사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0 이하로 마이너스로 갈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1 이상 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이제 확률이 1이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이제 내기를 했는데, 뭐, 제가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와도 100만 원을 받고, 2가 나와도 100만 원을 받고, 3이 나와도 100만 원을 받고, 4가 나와도 100만 원을 받고, 5가 나와도 100만 원을 받고, 6이 나와도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100만 원을 받을 확률은 주사위 6개 중에 6이 나오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률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이제 PS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사건이기 때문에 A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P 공집합이고 0이라고 표현이 된다. 자, 여기 한번 밑에 예를 한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온 눈의 수가 6 이하일 확률은 1이고, 당연하죠. 6 이하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7, 1일 확률은 0이다. 7이 없는데 7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흰 공 2개와 노란 공 3개가 들어있어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요 색깔이 되니까 노란 공 한번 해볼까요? 자, 노란 공 3개. 아, 흰 공이 안 되는구나. 흰 공은 까만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흰 공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자,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냅니다.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데 노란 공이 나올 확률. 그러면은 3개를 꺼냈는데 노란 공이 안 걸릴 수가 없죠. 노란 공이 3개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1입니다. PA는 1. 뭐 이게 A라는 사건이라면 PA는 1. 3개 모두 흰 공이 나올 사건은 흰 공이 2개밖에 없는데 3개 나오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B는 0. 얘는 안 되는, 얘 1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확률이 0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학적 도구. 자, 넘어갑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제가 오늘 열심히 수업을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제 15분. 자, 확률의 덧셈 정리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길어도 별로 상관없겠죠. 제가 시간 날 때 이제 열심히 녹화를 해놔야 됩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란 무엇일까? 자, 이렇게 나왔는데 덧셈 정리라는 얘기는 그냥 확률도 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표본 공간 S의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NA 합 B는 이거 나왔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자, 집합을 더할 때 했던 내용이죠. 집합을 이 집합을 더하고 또 이거를 더했을 때 지금 요 교집합이 있는 요 부분은 겹쳐지기 때문에 한번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합집합이라는 것은 A라는 집합과 B의 집합의 개수를 더한 후에 겹쳐진 걸 빼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넓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A와 B의 넓이. 자, 요 넓이를 구할 건데, 지금 A 넓이만 따로 하면, 만약에 7이라고 쳐요. B 넓이만 따로 하면 6이라고 쳐요. 겹쳐진 부분이 3이라고 쳐요. 그럼 넓이 구할 때, 7 더하기 6 한 후에 겹쳐진 부분 3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나와요? 1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고요. 자, 요거랑 똑같이, 자, 여기서 전 사건을 나눠주면 확률이 되겠죠. A 합 B의 확률. 이것도 A 합 B의 확률. 이것도 A 합, B가 일어날 확률. A 교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S로 싹 다 나눠줬을 때 결국 확률도 두 개 더하고 빼고 경우의 수처럼 취급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게 요 얘기입니다. 그게 요 얘기예요. 자, 이제 한번 자세히 보면 이제 영상을 멈춰놓고 한 번 더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요게 이제 A 합 B가 일어날 확률, 요게 A가 일어날 확률, 요게 B가 일어날 확률, 요게 A교 B가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로도 바로 계산이 된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요 교집합이 없는 경우가 있죠. 배반 사건이면 요게 0이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 그래서 지금 밑에 적혀 있는 요런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확률 A 합 B의 확률은 PA랑 PB를 더한 건데 거기다가 빼기 A교 B 하면 나온다. 그런데 배반 사건이면 요거는 없어지고 요렇게만 적어주면 된다. 뭐 요렇게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 나왔습니다. 자, 어느 학급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시청한 항목을 조사했더니 스키점프, 컬링, 아이스하키를 시청한 학생이 각각 18명, 얘는 스키점프, 7명, 얘는 컬링, 5명, 아이스하키네요. 모두 스키점프와 컬링을 모두 시청한 학생은 5명이었고, 스키점프와 아이스하키를 모두 시청한 학생은 없었다. 이 학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우선 제가 낙서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우고요. 이거 좀 문제를 다양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뽑힌 학생이 스키점프 또는 컬링을 시청한 학생일 확률. 자, 전체 32명입니다. 근데 스키점프, 자, 여기 18명이었고요. 컬링 7명이었고요. 아이스하키 5명이었는데, 스키와 컬링을 모두 시청한 학생은 5명이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18 더하기 7 빼기 5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경우의 수로 계산한 겁니다.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계산한 겁니다. 32분의 25 빼기 5, 자, 요거 25고 25 빼기 5 하면 20. 그래서 4로 나눠주면 48, 32, 4, 5, 28분의 5가 나온다는 거죠.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단원에서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자, 스키점프 봤을 확률은 32분의 18, 그 다음에 컬링 봤을 확률은 32분의 7, 확률이죠. 자, 아이스하키를 시청했을 확률은, 둘 다 시청했을 확률은 32분의 5. 그래서 요거를 더하고 요걸 빼주라. 이거 확률로 계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우의 수로 계산도 가능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직관력을 위해서는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안 주어주고요. 아이고,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자, 경우의 수를 안 주어주고, 그 다음에 그 확률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이제 계산은 다 가능하다. 자, 뽑힌 학생이 스키 점프 또는 아이스하키를 시청한 학생일 확률. 스키 점프 또는 아이스하키예요. 요거 18명, 요거 5명이에요. 그런데 스키 점프, 아이스하키를 모두 시청한 학생은 없었기 때문에 두 개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2분의 18 더하기 32분의 5 해서 32분의 23 해도 되고요. 32분의 18경우, 그 다음에 5경우 해서 32분의 23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경우의 수를 사용한 걸 더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지 직관력이 더 좋아지거든요. 자, 지혜 반 학생 중 음원 A 음원 사이트에 간 학생은 전체의 5분의 3. 이거 보세요. 이거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 그냥 확률로 바로 나와버렸죠. 비율로. B 음원 사이트에 가입한 학생은 전체의 2분의 1이고 A, B 음원 사이트에 모두 가입한 학생은 전체의 5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지금 A 음원 사이트가 있고요. B 음원 사이트가 있어요. 저 5분의 3이라는데 여기다 5분의 3 적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요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요. 5분의 3은, 요런 때는 5분의 3을, 뒤로, 5분의 3, 5분의, 자, 그냥 다시 그럴게요. 자,
이때 5분의 3은 요 옆에 적어주는 게 좋아요. 5분의 3.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게 요게 5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처음부터 통분해서 적어주면 훨씬 편합니다. 암산 가능하게 되죠. 자, 통분은 뭘로 해야 되죠? 밑에 5, 2, 5 있으니까 10으로 통분합니다. 10분의 6. 10분의 6. 자, 요거 전체가 10분의 6이란 얘기예요. B 10분의 5. 자, 요만큼이 10분의 5란 얘기예요. 근데 요 사이에 있는 게 10분의 2. 5분의 1이니까 10분의 2죠. 자, 그럼 여기가 요 칸은 얼마 될까요? 요만큼은. 요만큼은 얼마 돼요? 10분의 4가 돼야 되겠죠. 요만큼은 10분의 3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A 또는 B 음원 사이트를 가입한 학생 확률. 자, 10분의 4 더하기 10분의 2 더하기 10분의 3 이러면 오늘 배운 거랑 다르게 계산을 한 거죠. 자, 맞는 답이지만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전체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5를 한 후에 교집합인 10분의 2를 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자 11에서 2 뺐으니까 10분의 9가 나오겠죠. 자, 요게 이제 오늘 배운 방식의 이제 계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은 다 끝내겠는데 1시간 만에. 자, 남자 5명과 여자 4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을 뽑을 때 뽑힌 사람이 모두 남자이거나 모두 여자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뽑힌 사람이 모두 남자이거나 모두 여자일 확률. 근데 3명 뽑는데요. 자, 그러면 남자가 다 뽑혀도 되는 거고 여자가 다 뽑혀도 되는 건데 두 가지 경우죠. 두 가지 경우 그냥 합쳐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총 9명인데 9명 중에서 3명 뽑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남자 5명 중에서 3명 뽑는 것도 괜찮고 여자 4명 중에서 3명 뽑는 것도 괜찮은데 다 합쳐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9C3 계산합니다. 9, 8, 7, 3, 2, 1 띵띵 3, 4, 12 자, 3, 4, 12에다가 7을 곱하면 7, 14 7은 7, 84 여기 84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얘들은 편하니까 지우고 자, 5C3은 뭐죠? 5C3은 5C2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5 곱하기 4 나누기 2 하도 많이 해서 외우고 있죠. 자, 4C3은요. 4C1로 계산하니까 4죠. 그래서 14랑 84 2로 약분해주면 42분의 7 이렇게 나오겠죠. 자, 42분의 7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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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라. 자,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 여사건의 확률은 뭐냐면은 그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잠깐만요. 야,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나중에 풀고 여사건만 설명을 할게요. 자, 여사건은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결론만 얘기해서 보면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사건을 구하고 싶은데 이 사건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걸 구해서 1에서 전체에서 요걸 빼버리면 되겠죠. 지금 이 그림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A가 이만큼 크고 여사건이 조그말 때 이걸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봅시다. 여사건의 확률은 전체 사건이 확률로 계산했을 땐 전체 사건이 1이기 때문에 해당 확률을 구해가지고 빼면 여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가? 자,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예.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따라서 다른 눈이 나올 확률. 지금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거는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이에요. 다른 눈. 서로 다른 주사위를 2개 던졌는데 다른 눈이 나올 확률.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다른 눈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동시에 던졌으니까
6 곱하기 6, 36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은 11, 22, 33, 44, 55, 66, 6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눈을 구하기 위해서 같은 눈을 구했고요. 전체에서 빼주면 확률이 나온다. 자, 1-6분의 6이죠. 6분의 1이죠. 그러면 6분의 5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눈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눈을 일일이 다 구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같은 눈을 구해서 그냥 빼버렸다. 간단하게. 자, 3개의 당첨 제비가 포함된 8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적어도, 자, 이게 적어도가 말이 중요합니다.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6건의 확률이다. 적어도라는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내용상 이제 그런 때는 알아야 되고요. 적어도가 나오면 무조건 6건이다. 자, 3개의 당첨 제비가 포함된 8개의 제비 중에서 8개의 제비인데 그 중에 당첨이 3개예요.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적어도 1개가 당첨 제비. 적어도 1개가 당첨 제비일 확률이라는 얘기는 당첨 제비가 1개가 있어도 되고요. 2개가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기 때문에 최대 2개입니다. 1개가 있어도 되고 2개가 있어도 돼요. 근데 3개인데 그럼 당첨 제비가 0개거나 1개거나 2개 요 3가지밖에 없는데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려니까 어때요? 싫죠? 그래서 당첨 제비가 0개인 걸 구해서 나머지 이거를 이제 확률로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당첨 제비가 하나도 안 걸리는 확률은 어떻게 되죠? 8개의 제비 중에서 2개를 뽑으면 82고요. 그 다음에 당첨 제비가 3개 있고요. 당첨이 안 되는 게 5개 있어요. 지금 8개 제비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당첨 제비가 아닌 요 5개 중에서 2개가 뽑혀야 되겠죠. 하나도 안 뽑히는 경우. 자, 그거를 구해서 이제 전체가 1이니까 확률은 1에서 요걸 빼주면 6건이 나온다. 요거겠죠.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 8C2는 어떻게 계산하죠? 8C2, 8, 7, 2, 1, 4, 7, 28. 자, 1 빼기. 자, 28분의 5C는 외웠죠? 10. 1 빼기 14분의 5. 그러면 14분의 9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 시간이 다 돼가네. 자, 목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자, 5분 안에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포함한 5명의 가족이 일렬로 설 때 부모님이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니까 너무 많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웃하기 위해서 5명의 가족 A, B, C, D인데 부모님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5명의 가족이 일렬로 서니까 5팩토리얼이죠. 5팩토리얼. 여기서 이제 5팩토리얼 나왔습니다. 자, 5, 4, 3, 2, 1. 120이었죠. 맞나? 5, 4, 3, 2, 1, 6, 20. 120 맞네요. 자, 이웃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웃할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는 거예요. 이웃할 확률을 1에서 빼면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 나오겠죠. 자, 이웃할 확률을 봅시다. 두 분을 한 덩어리로 묶어요. 그래서 X. 그래서 X, C, D, E. 자, 4명을 줄 세웁니다. 4팩. A, B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그러면 4, 3, 2, 1, 2. 12, 4. 12 곱하기 4. 48이 나오겠죠. 그래서 120분의 48 9에서 1에서 빼주면 됩니다. 4, 7, 28 4, 1은 4, 4, 28 12고요.
4, 32, 30. 자, 또 약분합니다. 6으로 약분합니다. 6, 22, 6, 5. 1 빼기 5분의 2가 나오고요. 1 빼기 5분의 2고요. 그래서 바로 5분의 3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 자, 마지막 두 문제.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공이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고르시오. 자, 홀, 짝, 홀, 짝, 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홀수, 짝수 곱하면 뭐가 나오죠? 짝수가 나오죠. 홀수, 홀수 곱하면요, 홀수. 짝수 곱하면요, 짝수. 짝수, 홀수 곱하면요, 짝수. 그러니까 홀수가 나온 경우는 요거 한 경우밖에 없어요. 홀수.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문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 그러면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지금 얘만 구해서 1에서 빼주는 게 좋겠죠. 자,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것은 10C입니다. 10개 중에 2개 선택. 자, 둘 다 홀수인 거는 뭐죠? 5가지. 5C입니다. 나머지 거는 상관이 없죠. 그걸 1에서 빼주면 된다. 자, 10C 계산해 봅시다. 10, 9, 2, 1. 그러면 1 빼기 45분의 5C는 많이 해서 외웠죠. 10. 빼면은 1 빼기 5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9분의 7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은 9분의 7이 나옵니다. 나머지 9분의 3이 이제 홀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나? 자, 아무튼. 자,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3명의 학생이 일주일에 하루씩 텃밭을 가꾸기로 했다. 3명이 각각 임의로 하나의 요일을 택할 때 적어도 2명이 같은 요일을 택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7일 중에서 3명이 하나의 요일을 선택하는데, 자, A, B, C 학생이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자기 마음이죠. 그러니까 7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B도 7가지 경우 나오고 C도 7가지 경우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제 7 곱하기 7 곱하기 7입니다. 7 곱하기 7 곱하기 7. 자, 요거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7 파이 3 맞나요? 아무튼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적어도 2명이 같은 요일을 택할 확률. 그러면 적어도 2명이 같은 요일을 택한다는 것은 2명이 같은 요일을 택할 수도 있고 3명이 같은 요일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요일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거 2개를 구하라니까 요거 2개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는 얘를 구해서 빼는 게 좋겠다. 그래서 3명이 다 다른 걸 구할 확률. 자, A가 7개 중에 하나 고르고요. B는 나머지 6개 중에 하나 고르고요. C는 나머지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됩니다. 자, 요거는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7P3이겠죠. 7개 중에서 순서 상관있게 3개 구하는 방법. 자, 그런데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풉시다. 짝짝 49분의 30. 자, 근데 요게 끝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요 3가지 케이스 중에서 우리가 하기 싫은 아니어야 하는 케이스고요. 1 빼기 49분의 3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9분의 19가 나와서 적어도 2명이 같은 요일. 적어도가 나오면 6건의 확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얼굴이 나오나? 아, 나오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률 공부를 해봤는데 한 단원 끝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굿바이. 4321이 왜 나오지?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끝나는 것 같은데 자동으로. 에이?